최근 1600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영화 왕의 남자가 역대급 흥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조금은 걱정스런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의 3분의 1이 관람한 이 영화가 전달하는 세조에 대한 역사의 이미지가 왜곡되어 있어서 이는 단순한 예술적 허구를 넘어 우리 역사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듭니다. 태조부터 선조까지의 조선 왕조실록의 관련 사료를 추적해보면 세조를 단순히 찬탈자나 폭군으로 규정하는 시각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조는 태조 이성계가 세운 왕조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제2의 창업주였으며 한명에는 그의 뜻을 받들어 국가의 기틀을 닦은 당대의 경세가였습니다. 조선 초기 세종은 명나라에 대한 사대를 이유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천제를 폐지했습니다. 제후국이 감히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세조는 원구단을 지어 다시 하늘의 제사를 올렸습니다. 이는 명분상의 4대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조선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강력한 자주성을 표방한 조치였습니다. 이후 광해군이 같은 주장을 하다가 폐위된 것과 달리 세조는 신하들의 반발을 억누르고 이를 관철할 만큼 강력한 왕권과 확고한 통치 철학을 지닌 계명한 군주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종을 성군으로 칭송하지만 신분제와 노비 문제에 있어서 세종은 결코 성군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세종은 부모 중 한 명만 노비여도 자식을 무조건 노비로 삼는 법령인 일천직천법을 강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의 노비 인구는 16세기에 이르러 전체의 40에서 50%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세종은 사실상 조선을 양반 변론을 위한 노예제 국가로 만드는데 일조한 임금입니다. 그러나 세조는 즉위 후 아버지 세종의 법을 과감히 폐기하고 부모 중 한 명, 특히 남편이 양인이면 자식도 양인이 되는 종부종량법을 시행하여 노비 인구의 폭증을 막고 양민을 육성하려 했습니다. 또 법전에 노비를 함부로 죽일 수 없다는 조항을 명시하여 노비를 재산이 아닌 국가의 백성으로 보호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는 양반 관료들의 기득권을 정면으로 타격한 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조의 업적 중 가장 혁명적인 것은 인구조사를 통한 국가 행정망의 확립입니다. 삼국시대부터 고려까지 전국의 인구를 정확히 파악한 기록은 전혀 없었습니다. 세종조차 명나라의 눈치를 보거나 행정력의 한계로 인해 최소한의 군적 18만호에서 20만호만을 파악했을 뿐입니다. 세조는 1460년 기존의 부실한 군적 장부를 모두 불태우고 백지 상태에서 전국적인 호구 조사를 재실시했습니다. 호패법을 강력히 집행하며 혁포를 낱낱이 찾아내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조의 정책에 반대하는 후대 사관들이 실록에서 구체적 수치를 누락시켰으나 이영훈 교수님이 찾아낸 기록에 의하면 경상도와 충청도 지역의 호수가 조사 후 7배 가까이 많아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추정하면 당시 조선 인구는 약 700만 명에 달했으며 세조는 천년 역사상 유례없는 정밀한 국가의 데이터를 만든 위대한 인물입니다. 또한 세조는 인구조사에 이어 전국의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관리체계를 혁명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임기응변식으로 이루어지던 세종 때의 토지조사를 넘어 전국 공통의 매뉴얼을 만들어 팔도를 일률적으로 측량했습니다. 관료들이 죽은 뒤에도 처자식에게 세습되던 과전의 특권을 폐지하고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인정하는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측량하는 관원에게 화를 쏠 정도로 거세게 저항했던 지방 토호들의 세력을 제압하고 국가가 백성을 직접 보살피는 양민 육성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한명회라는 인물은 세조의 개혁을 현장에서 진두지휘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세조의 명을 받은 한명회는 전국을 다니며 각지의 저수지를 축조했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축조한 저수지들은 조선 말기까지 농업 생산성을 지탱하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권력을 탐한 공신이 아니라 왕권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백성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안정시키려 했던 유능한 행정가이자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실록에 세조가 왜 폭군으로 기록되었는가? 라는 물음에 그가 양반 관료들의 세습 특권과 양반들을 위한 노예제의 확대를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세조는 불법적으로 세금을 거두는 관찰사의 목을 칠 정도로
백성을 괴롭히는 관리에게 엄격했습니다. 붓을 쥐고 여론을 주도하던 양반 사관들은 자신들의 이권을 침해한 세조를 포악한 인물로 묘사했고, 그가 앓았던 피부병조차 하늘의 원한이라며 악의적으로 서술했습니다. 하지만 세조의 사후에 천재는 중단되었고, 인구 기록은 다시 지방 토호들의 세속 및 횡령을 방조하기 위해 절반으로 줄여서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 조선은 다시 양반 주도의 귀족 정치로 회귀했고, 이는 훗날 당쟁과 국력 쇠퇴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세조는 개인적인 욕심 하나만으로 조카의 왕위를 빼앗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종서 등 세종이 양성한 군신들이 어린 왕을 옹립하고 귀족 정치를 펼치려 할 때 이에 맞서 왕권 중심의 강력한 국가 모델을 제시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 500년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세조가 파악한 인구와 토지, 그리고 그가 편성한 국방체계라는 반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사실상의 조선을 재창업한 세조를 한 면만 보고 악인으로 묘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를 이해하는데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대주의와 노예제에 안주하려던 양반들의 시각에서 벗어나 자주국방과 민생 중심의 강력한 근대적 국가를 꿈꿨던 세조와 한명회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사료 하나하나를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종합해서 그 시대를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